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만나 뵙고 전략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표면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긴장감 좀 완화되고 있고요. 또 금통위도 일단 예상했던 대로 지나간 상황이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투자하기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협상 전화가 왔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런 적 없다. 그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하죠. 급이 다른 협상을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죠. 오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제 급이 다르다. 여기서 이제 급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상.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상 간의 협상? 뭐 이거밖에 없죠. 설마 그 밑으로 내려간 급이 다른 건 아니겠죠. 어쨌든 뭐 협상을 얘기 나오면서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일단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경제가 멍이 들거든요. 이 멍이 든 다음에 한 번 타격을 받아서 멍이 들어도 그 멍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긴 시간 경제에 타격이 이렇게 멍이 오랫동안 생기면 이거는 빠지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경기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빨리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떤 부분을 많이 보냐면 논점을 항상 비껴나가서는 보지 않습니다. 보통 시장을 보면 논점을 비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놓고 어느 순간인가 그 재료가 싹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번 무역협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핵심 논점인데 이걸 슬그머니 수면에도 던지고서 합의를 해버리는 뭐 이런 모습도 괜찮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논점이 부각이 되면 시장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논점을 비껴가서라도 협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자리가 미국 시장이 새로운 고점을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막 진행되는 과정인데 진행이 안 됐죠, 사실은. 하다가 말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이 정도로 미국이 버틴다는 건 대단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의 자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요 근래 봤던 건 이 음봉 두 개를 메워준 양봉이 좀 출현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나왔어요. 그렇죠? 아직 이번 주 안 끝났다. 그런 표현 썼는데, 이번 주가 오늘까지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돌파하는 시점까지의 협상이 뭔가 진행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무역협상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운 협상은 아닐 거라는 거죠. 합의 부분이죠. 정상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무 간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발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점을 비껴나가더라도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시장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시는 건 제한이다. 근데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안 됐는데도 빠지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합의가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시장에는 속담으로나 격언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전략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슈는 며칠 전에 학술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 눈에 너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1998년도보다 몇 배가 많은데 걱정하냐. 그러면서 뭐 매달 외환보유고의 상황이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천억 불, 뭐 3,500불, 뭐 500억 불, 뭐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은 뭐 4천억 불 넘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학술대에서 한 논문을 발표한 김대중 교수가 이 외환보유고 증액 필요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쇼크를 좀 먹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4,036억 불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통계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대만도 외환보유고가 있는데 그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로
확인을 해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로 77%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4%밖에 되지 않죠. 특히 BIS라고 아시겠지만 이 결제은행입니다. 결제. 거기서 우리나라의 권고 금액이 8,300억 불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2배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정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황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오늘 투자나 생산이 증가했다라고 나왔지만 항상 이 지표라는 것은 3연속 법칙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연속 증가 추세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적어도 6개월 정도 나와야 진짜라고 판단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터닝을 했구나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아마 20일선 돌파가 하려면 양봉이 2, 3일 안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양봉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양봉이 아주 크게 나오네요. 3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나오는데요. 일단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문제는 하방 경직성 확보되면 주가가 안 빠질 확률이 있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급등을 해서 새로운 추세 전환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일단 현재 추가적 하락을 막는 그런 상황은 온 것 같다 정도는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수급입니다. 수급. 지금 이 시장에 보시면 이 하반경에서 만들었던 수급을 누군지 아시나요? 연기금입니다. 기관 연기금. 저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뭐냐면 가야 할 때 막 이렇게 가야 할 때 같이 좀 가져야 되는데 가야 할 때는 팔고 이렇게 바닥질 때 받아가지고 더 안 빠지게 하는 건 좋지만 치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의 매수세를 꼭 봐야 됩니다. 오늘 처음 매수 들어오는데 추세적 매수로 전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 이야기해 주셨고요.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켭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코스피 코스닥에 같이 들어오고요. 아쉬운 건 외국인의 이 매수 규모가 조금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한 5천 계약 정도 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 최근에 봤던 금요일 중에는 가장 양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 마감까지 이 분위기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주말 잘 보내고 돌아오십시오.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